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 박순영입니다. 전 No That's Not My Feedback TV Show Recommendation Using Watchable Interval이라는 논문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암시적 피드백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TV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먼저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개요 파트입니다. TV 채널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TV 프로그램의 추천 시스템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용자는 많은 채널로 자신이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을 찾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계속해서 시청할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해 채널을 많이 이동하게 되고 다른 채널로 이동하는 동안 선호하는 일부 콘텐츠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선호도와 방송 중인 프로그램을 모두 고려한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TV 시청 경험을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추천 시스템의 방식으로는 익스플릿 피드백과 인플릿 피드백의 두 가지 평가 방식이 존재하는데 명시적 피드백은 평점 및 별점 등 구체적인 스케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고 암시적 피드백은 명시적으로 점수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암시적 피드백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TV 프로그램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의 프레임워크는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시청 간격에 따른 선호도 추정, 시청 가능 에피소드를 활용한 신뢰도에 기반한 선호도 예측, TV 프로그램의 시청 및 잔여 시간을 고려한 탑 앤 추천입니다. TV 프로그램 추천 시스템의 데이터는 그림 1과 같이 고유한 특성이 많습니다. 그림 1-A는 3개 채널의 TV 프로그램 시간표를 설명합니다. 그림 1-B는 사용자가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다양한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림 1-C는 1년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TV쇼의 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림 1을 기반으로 1 TV쇼와 2 사용자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합니다. TV쇼는 여러 에피소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림 1-C는 한 TV 프로그램인 왕자의 게임이 여러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TV쇼의 에피소드마다 시작 시간과 방송 시간이 다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요소가 각 에피소드별로 방송 간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경우 사용자가 TV 볼 때마다 다른 시작 시간과 다른 시청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각 사용자의 TV 시청 간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선택한 TV쇼의 에피소드들의 경우 사용자의 시청 시작 시간과 시청 시간이 다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TV쇼의 각 에피소드에 대한 사용자의 시청 간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U1의 첫 번째 TV 시청 간격 내에서 그림 1-B에서 U1의 TV 프로그램 3개의 에피소드에 대한 시청 간격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TV쇼에 대한 사용자의 피드백이 해당 에피소드의 시청 간격으로 표시됨을 나타냅니다. 선행 연구입니다. TV 프로그램의 추천 시스템이 많은 연구가 사용자의 암묵적인 피드백보다는 명시적인 피드백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컨텐츠 기반 추천 시스템이나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허브 필터링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명시적 피드백을 이끌어내려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는 암묵적인 피드백으로 선호도를 추론하게 됩니다. 먼저 PM이라는 방법론인데요. 단순히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시청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시청했으면 1, 아니면 0으로 나타냅니다. 사용자의 최종 선호도를 WALS, MF를 기반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시청한 프로그램의 신뢰도는 시청 횟수가 되고 시청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신뢰도는 1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한계점은 각 TV 프로그램의 시청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가 모든 TV쇼를 동일하게 선호한다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쇼타임이라는 방법론에서도 해당 에피소드의 실제 시청 시간의 합으로 TV 프로그램의 선호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추천 시점에 TV쇼의 사용자가 머문 시간과 잔여 시간을 이용하여 선호도를 재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한계점은 각 TV쇼의 방송 간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측된 선호도가 긴 TV쇼일수록 그곳에 평형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모델링 파트입니다. 기존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 가능 간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기반으로 각 사용자의 선호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본 논문의 프레임워크 순서는 먼저 스텝 1 선호도 추정, 스텝 2 선호도 예측, 스텝 3 추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스텝 1 선호도 추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U의 에피소드 SN에 대한 시청 가능 및 간격과 SN의 방송 간격을 사용하여 TV쇼 S에 대한 사용자 U의 선호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추정 선호도 행렬은 N명의 사용자와 N개의 TV 프로그램에 대한 추정된 선호도 행렬 E는 EUS M 곱하기 N을 구성합니다. 이에서 사용자 U가 TV쇼 S를 2번 이상 볼 수 있는 경우 EUS는 0 이상의 값으로 채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림 2와 같이 비어 있습니다. 또한 TV 프로그램에서 시청 가능한 에피소드 수를 활용하여 각 EU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계산된 신뢰도를 기반으로 N명의 사용자와 N개의 TV 프로그램의 신뢰도 행렬 C는 CU, X M 곱하기 N을 구성합니다. 행렬의 각 셀에는 두 개의 값 X-Y가 있습니다. 여기서 X는 추정된 선호도를 의미하고 Y는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선호도 예측입니다. 앞서 구한 E와 C 행렬 기반으로 CF 기법 중 WALS 또는 NUMF를 수행하여 사용자의 TV쇼 선호도를 예측할 것입니다. 예측 선호도 행렬은 이 햇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추천 단계입니다. 추천 시점 RI에서 방송 중인 TV쇼의 머문 시간과 전현 시간을 고려하여 TV쇼 타겟 사용자 U의 이 햇을 재조정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재조정된 TV쇼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탑 N 추천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림 3은 3개의 TV 프로그램에 대한 3명의 사용자 시청 기록의 예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림 3-A는 3개의 TV쇼 에피소드에 대한 3명의 사용자의 인플릿 피드백을 보여줍니다. 그림 3-B는 그림 3-A의 TV쇼 에피소드에 대한 각 사용자의 피드백의 시간 순서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림 3-B에서 사용자 U1은 S31, S21, S11의 순서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TV 시청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U1은 S32, S12의 순서로 TV 프로그램을 다시 보았습니다. B 인터벌 SE는 TV쇼 SE의 방송 간격으로 SE의 시작 및 종료 시간으로 표시됩니다. 그림 3-A에서 이 표시가 한 에피소드의 방송 간격을 나타냅니다. W 인터벌 IU는 사용자 U의 i번째 TV 시청 간격으로 U의 모든 시청 간격 집합은 W 인터벌 set U로 나타냅니다. 사용자는 일정에 따라 여러 번 TV를 시청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 U의 i번째 TV 시청 간격을 W 인터벌 IU로 표시합니다. W 인터벌 IU는 U의 i번째 TV 시청 시작 및 종료 시간으로 점성상자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W able 인터벌 USE는 U의 W 인터벌 IU와 SE의 B 인터벌 SE가 겹치는 구간을 나타냅니다. 흰색 상자는 TV 프로그램 한 에피소드에 대한 사용자의 시청 간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U1의 경우 에피소드 S11과 S12 모두 S1의 Watchable 에피소드인 반면 U2의 경우 두 에피소드 모두 S1의 Watchable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림 3-A의 I는 U2가 S11이 방송되는 동안 TV를 시청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S11은 U2에 대한 Watchable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Watchable 인터벌 USE는 그림 3-A에서 대각선으로 채워진 상자이며 TV 프로그램이 한 에피소드에 대한 사용자의 시청 간격을 나타냅니다. 여기 3번에서 나타난 것처럼 흰색 상자에 사선 상자가 없는 에피소드, 즉 Watchable 인터벌은 존재하지만 Watch 인터벌은 존재하지 않는 U1이 SE를 볼 수 있었지만 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TV쇼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는 모든 간격을 함께 고려하여서 정량화되어야 합니다. 추정 선호도 P2가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1, Watchable 에피소드의 Watchable 인터벌의 고려입니다. 이 둘 간의 비율을 고려하는데요. 식은 1, 2로 나타나고 1은 이제 이 Watchable 인터벌의 전체 집합을 나타내고 2번 식이 이제 Watchable 인터벌이 어떤 식으로 집계가 되는지 나타냅니다. Watchable 인터벌의 i번째 사용자 U의 Watch 인터벌 i와
방송 간격이 서로 겹칠 때, 그때 이제 시청 가능한 간격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씩과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 2번씩이 집계가 된 게 1번씩이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워치에블 에피소드에 대한 피드백을 집계가 되고 TV쇼의 최종 선호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용자가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즉 사용자가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 방송되고 있는 에피소드에 대한 선호도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 에피소드에 대한 선호도 예측은 후에 PP에서 수행합니다. 워치에블 개념을 사용하여 각 사용자가 워치에블 에피소드에 제공한 피드백을 다음 세 가지와 같이 구분합니다. 먼저 피드백 1. 사용자가 선호하는 에피소드를 찾는 동안 워치에블 에피소드, 즉 비선호를 건너뜁니다. 피드백 2. 사용자가 워치에블 에피소드, 선호를 선택하여 시청합니다. 피드백 3. 사용자는 워치에블 에피소드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비선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유형의 피드백을 긍정적 선호와 부정적 선호라는 두 가지 선호도로 분류합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선호도를 추정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PA의 두 가지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워치에블 인터벌과 워치 인터벌의 비율이 임계값 알파 이상이면 긍정적인 선호도로 평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청 가능 간격 분의 실제로 시청한 간격이 알파값 이상이면 사용자가 긍정적인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입니다. 우리는 피드백 1과 피드백 3을 부정적인 선호도로 간주합니다. 피드백 1과 피드백 3에 주어진 건너뛴 에피소드와 도달하지 않은 에피소드는 모두 워치에블 인터벌에서 사용자에 대해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에피소드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워치에블 인터벌에 대한 워치 인터벌의 비율이 임계값 알파보다 작으면 사용자가 에피소드에 대해서 흥미롭지 않다고 암시적으로 표현한다고 판단합니다. 피드백 3은 제로 인젝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로 인젝션이란 사용자가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은 항목 중 일부를 흥미롭지 않은 항목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은 항목 중 일부를 흥미롭지 않은 항목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시청하지 않은 에피소드를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1번이 이제 사용자가 시청할 수 있었지만 시청하지 않은 에피소드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부정적인 선호도로 암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누락된 피드백은 알 수 없는 선호도로 설정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 3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림 3-A에 이 두 번째가 사용자 U1이 에피소드를 잠시 동안 시청한 후 사용자 U1에 의해 흥미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 3번은 그림 3-A 사용자가 시청하지도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피소드 SE1 및 SE2에 대한 U1의 선호도를 알 수 없음이 아닌 0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전략을 바탕으로 아까 보여드린 3번의 식과 같이 나타내어 임기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치에블 인터벌이 매우 작으면 해당 워치에블 인터벌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시청하더라도 SE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3-A의 이 4번과 같이 에피소드 S3-1에 대한 U1의 선호도는 U1이 S3-1의 끝무렵에 시청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선호로 아주 비합리적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피하기 위해 에피소드를 워치에블 에피소드로 간주하지 않는 PE 전략 3 전략을 제안합니다. PE 전략 3을 사용하여 사용자 U의 TV쇼에 대한 워치에블 ESET U,S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즉, 워치에블 ESET U,S는 워치에블 인터벌 B 인터벌 임계값 베타보다 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아이디어에 대해
watchable 이셋에 포함된 watchable 에피소드 SE에 대한 선호도 EP6, SE를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TV쇼 S, EU, S에 대한 사용자 U의 선호도를 예측하게 됩니다. 즉, 선호도를 모두 집계를 해서 거기서 이제 watchable 전체 집합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TV 프로그램 영역에서는 이미 시청한 TV 프로그램과 시청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모두 추천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볼 수 있었던 시청 가능한 TV 프로그램의 선호도를 이미 추정했습니다. 또한 볼 수 없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예측되지 않은 선호도는 이전의 다른 TV 프로그램에 대한 예측된 선호도를 기반으로 예측해야 합니다. 이것을 예측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각각의 추정된 선호도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한 후 신뢰도를 기반으로 TV 프로그램의 모든 선호도, 즉 아이디어 3을 고려해서 선호도를 예측합니다. 이를 위해 신뢰도를 활용하는 모든 CF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WALS와 NEUMF를 사용하고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3은 CF 기술을 활용하여 TV 프로그램의 모든 선호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모든 TV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및 다른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볼 수 없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예측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4는 TV 프로그램에서 예상되는 선호도의 신뢰도를 활용합니다. CF 기술은 더 높은 신뢰도로 추정된 선호도에 대한 예측 오차에 대해 더 높은 가중치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TV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수의 watchable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는 사용자의 피드백이 많을수록 추정되므로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직관을 사용하기 위해 추정된 선호도에 대한 신뢰도를 피드백의 양, 즉 watchable 에피소드의 수에 비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아이디어 4를 향하여 사용자 U의 TV쇼 S에 대한 추정된 선호도 EU, S의 신뢰도 CU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정의하면 다음 16과 같습니다. TV쇼의 watchable 에피소드 수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로스 펑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ALS 및 NEUMF를 기반으로 선호도를 예측하는 방법 또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ALS 및 NEUMF는 식 7의 손실함수로 최적화가 됩니다. 두 모델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행렬 E와 C를 기반으로 WALS 또는 NEUMF를 수행하여 E를 근사합니다. 모델은 손실함수 LSQR을 최적화하면서 E를 두 개의 로우 랭크 행렬 X와 Y로 분해합니다. 행렬 X와 Y는 각각 잠재 요인으로 사용자와 TV 프로그램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각 모델은 고유한 공식으로 선호도 EU를 예측합니다. 예측된 E hat U, X와 실제 EU, S의 값을 비교하여 손실함수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WALS는 단순히 XU와 YST의 내적에 의해 TV쇼에서 사용자 U의 선호도 EU, S를 계산합니다. 이를 팩토라이즈 하기 위해 WALS는 먼저 Y 요소의 임의값을 할당하고 식 8에서와 같이 X 요소를 손실함수를 최적화하며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서 CU는 대각선의 CU의 요소가 있는 대각행렬이고 I는 단위 행렬입니다. 그 후 WALS는 Y 요소를 업데이트하면서 식 8과 같이 X를 수정합니다. X와 Y가 지역 최저값에 수렴할 때까지 식 8과 19를 반복하여 손실함수를 추적합니다. 이 모델을 추후에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TensorFlow의 Constraint Factorization 패키지를 활용해야 되는 것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PP 모델의 두 번째 모델은 NAU-MF 모델입니다. 이것은 먼저 기본적인 선행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선행 논문에서 발췌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췌한 논문은 Neural Collaborative Filtering이라는 논문이고요. 이것은 이제 처음에 이 논문이 등장하게 된 게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의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MF는 선형적인 방식을 띠고 있는데 유저와 아이템 간의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딥뉴럴 네트워크의 멀티레이어는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표현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 MLP와 GMF를 결합해서 뉴럴 컬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내적과 같은 리니어 모델은 유저와 아이템 간의 복잡한 관계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되는데 그림 A와 같은 유저 아이템 행렬에서 SIJ는 유저 I와 J의 유사들을 표현합니다. 오른쪽 그림 B는 이러한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보여주는데 단순한 픽스드 이너 프로덕트를 사용하면 복잡한 유저 아이템의 인터랙션을
저차원의 레이턴트 공간에서 측정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 논문에서는 DNN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GMF와 MLP를 결합을 해서 NUMF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됐고, 이 결합 방식은 GMF와 MLP 별도의 인베딩으로 학습을 한 후에 마지막으로 히든 레이어에 이제 컨캣을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 위에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MLP와 GMF는 H로 가중치를 줘서 최종 예측값을 구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도 H로 가중치를 줘서 이 해신 예측값을 구하게 됩니다. NUMF는 유저와 아이템 간의 상호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이제 선형적인 MF와 비선형적인 MLP를 결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 파트입니다. TV쇼 영역에서 방송되는 TV쇼 세트는 추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추천 시점에 방송되는 TV쇼에 대한 타겟 사용자의 예측된 선호도뿐만 아니라 TV쇼의 시간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물러 있는 시간 및 남아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아이디어 5를 제안합니다. 그림 4는 현재 방송 중인 4개의 프로그램 S1, S2, S4, S9의 추천 시간 RI에서 타겟 사용자 U1에 대한 머물러 있는 시간 및 남아있는 시간이 예를 나타냅니다. 사용자 U가 추천 시간에 TV 프로그램 S의 에피소드 SE를 오랫동안 시청했다면 에피소드 SE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추천 시간 RI에서 다른 에피소드 SE의 남은 시간이 짧다면 사용자 U가 시청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5를 고려하기 위해 추천 시점 RI에서 와치에이블 에피소드의 체류 및 잔여 시간을 고려하여 예측 선호도 점수를 재조정합니다. 식 11에서 Probable Watch 이 식은 사용자 U의 시청 가능한 에피소드와 정해진 머무 시간과 잔여 시간을 통한 확률입니다. 식 11과 같이 시간 RI에서 PUSRI는 사용자 U의 재조정된 TV쇼 S의 선호도를 계산합니다. 현재 시청 중인 에피소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방송의 에피소드의 경우 ST, URI, SE는 0이 될 것입니다. SE의 머문 시간이 증가할수록 확률이 증가하고 SE의 남은 시간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프레임워크는 최종적으로 계산된 재조정된 선호도에 따라 각 사용자에게 상위 N개의 TV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추천하게 됩니다.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서 프레임워크를 평가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주요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할 것입니다. RQ1. 제한된 PE는 피드백을 통해 시청 가능한 TV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정확하게 추정합니까? RQ2. 제한된 PP는 볼 수 없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정확하게 예측합니까? RQ3. 본 논문의 프레임워크는 다른 최첨단 방법과 비교하여 얼마나 정확합니까? RQ4. 두 매개 변수 알파와 베타의 값이 다른 프레임워크의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RQ5. 본 논문의 프레임워크의 훈련은 얼마나 확장 가능합니까? 그리고 밑에 데이터셋은 본 논문에서 쓰인 것은 사용자의 구주 TV 시청 로그가 포함된 실제 데이터세트를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시청 로그에는 사용자 ID, 사용자가 시청한 채널 번호 및 해당 채널에 대한 사용자의 시청 시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EPG 데이터세트를 사용했습니다. EPG 데이터세트에는 각 채널에 대한 TV 프로그램, 각 TV 프로그램에 대한 에피소드 및 각 에피소드에 대한 비인터벌이 포함됩니다. 시청 로그 데이터세트와 EPG 데이터세트를 결합하여 각 사용자가 각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가를 위해 테스트 세트의 가장 최근의 1주 로그를 사용하고 훈련 세트에는 나머지 8주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 TV쇼의 케이스로 테스트 세트에 대한 추천의 정확성을 평가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시청 가능한 TV 프로그램과 시청할 수 없는 TV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W 테스트셋은 추천 대상은 각 추천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TV쇼이고 각 사용자가 훈련 기간 동안 시청할 수 있었고 테스트 기간 동안 실제로 시청한 TV쇼입니다. NW 테스트셋은 W 테스트셋과 마찬가지로 추천 대상은 각 추천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TV쇼이고 각 사용자가 훈련 기간 동안 시청하지 못했지만 테스트 기간 동안 실제로 시청한 TV쇼입니다. 그림 5는 이제 이밸루에이션 프로토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B는 이제 그 추천 시점입니다. 이거는 5분 간격으로 해서 추천 시점을 나타냈고, A는 이제 W 인터벌, 유저별로 W 인터벌의 집합을 나타낸 것이고, C는 이제 타겟 유저입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밸류에이션 RQ1에 대한 평가는 위의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략 1만 사용하는 PES1과 전략 1과 2를 사용하는 PES1 플러스 S2, 전략 1과 3을 모두 사용하는 PES1 S3, 그리고 모든 전략 1, 2, 3을 모두 사용하는 PE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정확도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는 PES1 플러스 S3가 정확도가 가장 우수함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는 각 에피소드에 대한 각 사용자의 선호도를 추정할 때 에피소드에 대한 사용자의 워치에이블 인터벌에 대한 사용자의 워치 인터벌의 비율, 즉 X1과 사용자의 워치 인터벌의 비율을 고려하여 P2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워치에이블 인터벌과 에피소드 B 인터벌, 즉 S3의 비율을 반영한 것, 즉 S3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결과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S2는 PE에는 반영을 하든 안 하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나중에 PP에 가면은 이제 S2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나중에 PP로 넘어갈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4는 PE의 정확도가 기존 방법론의 베이스라인의 정확도의 비교를 나타낸 표입니다. PE가 다른 이제 베이스라인 코드들에 비해서는 베이스라인 이제 방법론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PP에 대한 건데요. RQ1-1과 유사하게 RQ2-1의 경우 PP의 4가지 분류로 나눠서 만들었습니다. TV쇼 S의 에피소드에 대해 사용자 U가 워치에이블 인터벌 동안 특정 시간 동안 S의 에피소드를 시청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S1에 의해 U가 S에 대해 긍정적인 선호도를 갖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S2를 적용하기 전에 S에 대한 U의 선호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TV쇼 S는 S2에 의해 새로운 부정적인 선호도를 갖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즉, 0값을 추가함으로써 부정적인 선호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S2 덕분에 선호 행렬의 희소 데이터가 더 조밀해지고 CF는 사용자의 긍정적인 선호도와 부정적인 선호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CF 실행 과정에서 사용자 간 또는 항목 간의 잠재적 유사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전과 다르게 PP가 이제 S2를 넣었을 때 좀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이 PP가 좀 더 높은 어떻게 보면 이제 PP가 이제 S2가 이제 P2와는 다르게 PP에서는 좀 더 높은 영향력을 정확도를 높이는데 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이제 표는 PP가 이제 모든 매트릭의 정확도 측면에서 기존의 모든 방법을 이제 보편적으로 능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를 해석하자면 워치에이블 인터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시청할 수 없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하는 것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6은 시간 요소를 사용하지 않은 P2와 PP만 사용한 모델인 hours PP와 기존 방법들 그리고 시간 요소를 추가한 모델 간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먼저 X축은 이제 탑 N에서 이제 N을 나타내는 추천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Y는 이제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간 개수가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hours WALS와 hours NUF가 시간 요소를 넣은 모델입니다. 보시면 이제 다 정확도가 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WALS는 PP에 비해서 NDCG의 정확도를 W 테스트에서는 이제 15%, NW 테스트에서는 이제 46% 높게 향상시켰습니다. WALS 및 NEUF는 W 테스트에서는 비슷한 정확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NW 테스트에서는 WAS가 NDCG에서
살짝 약간 더 나은 5.8%의 정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프레임워크는 모든 테스트 세트와 모든 매트릭에서 일관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가장 좋은 최고의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NW 테스트 셋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요번에 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가 NDCG의 정확도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최대 이제 PM에서는 330%, PNM에서는 247%, 쇼타임이라는 모델에서는 123%, 렉타임이라는 모델에서는 429%까지 매우 좀 높게 향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이벨루에이션 프로토콜에서 언급했듯이 와치에이블 인터벌의 임계값 X는 0.1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림 7은 와치에이블 인터벌의 임계값인 X의 값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와 정답 수의 변화를 분석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정확도가 증가할수록 정답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 7을 통해서 본 논문의 프레임워크가 X의 값에 관계없이 다른 기존 발음 방법론들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8은 이제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기 위한 알파와 베타 값의 변화에 따른 정확도를 측정한 것인데요. 그림 8-A와 B는 W 테스트셋과 이제 NW 테스트셋에 대해 각각 알파, 베타를 변화시키면서 hours WALC의 모델의 정확도 변화를 보여줍니다. X축은 이제 알파와 베타의 값을 나타내고 Y축은 서로 다른 이제 탑 N을 가진 모델의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그림 8-A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값인 알파가 0.1인 hours WALS라는 모델의 정확도가 모든 탑 N에서 항상 가장 높으며 두 테스트셋에서 알파가 증감에 따라 감소함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는 사용자의 W 인터벌과 와치 인터벌과 와치에이블 인터벌의 비율이 10% 미만일 때 에피소드를 재미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 8-B는 이제 테스트 세트에 따라서 베타의 이제 민감도를 보여줍니다. W 테스트 세트의 경우 베타가 0.1에서 0.5일 때 our WAS라는 모델의 정확도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베타가 0.5에서 베타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 감소합니다. 반면에 이제 NW 테스트셋의 경우 결과는 이제 베타가 0.5일 때 모든 탑 N에 대해 항상 정확도가 가장 높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결과는 사용자가 해당 에피소드의 비인터벌을 50% 이상 시청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에피소드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와치에이블 에피소드에 포함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결론 파트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현재 방송 중인 TV쇼를 시청 중인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고 다른 선행 연구에서 쓰이지 않는 시청 가능 간격이라는 와치에이블 인터벌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워크는 이제 와치에이블 인터벌 기반의 선호도 추정의 PE 방식과 신뢰 기반의 PP 방식과 시간 요소를 고려한 추천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본 논문의 프레임워크가 소타라 불리는 다른 PM, PNM, 쇼타임, 렉타임을 훨씬 능가하는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TV쇼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트위치 같은 라이브 쇼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다른 도메인에서도 확장 가능한 추후 이런 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